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수학이 필요한 순간의 저자 김민영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명강의 빅10을 보고 계십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염두에 두고 있었던 문제가 무엇이었나 하면은 수학적 사고가 무엇인가, 이것을 자꾸 설명하려고 시도했던 것 같아요. 제가 특히 이 책 1권 수학이 필요한 순간을 쓰고 나서 독자들로부터 그 질문을 자꾸 다시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한번 설명을 하고 사례를 보여주고 나서도 그래도 조금 더 듣고 싶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조금 더 본질적인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수학자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하게 된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제가 한 사람을 특히 좀 강조를 하면서 오늘 또 다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제 강조할 만한 인물인 것 같아서 여러 책에 등장하는 여러 수학자 가운데서도 특히 강조할 만한 인물인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그 인물이 누군가 하면은 여러분이 수학자 하면은 떠오르는 이름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 바로 피타고라스입니다. 피타고라스라는 수학자는 거의 누구나 기억하고,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는 게 있었다는 것도 기억하고, 피타고라스 정리의 내용도 많이들 기억하는 것 같아서 제가 피타고라스를 특히 강조를 하면서 오늘 수학자의 표본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타고라스는 약 기원전 6세기에 살았던 사람이고 상당히 전설적인 신화적인 인물이었는데요. 근데 어느 정도 중요했는가, 제가 제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철학자 플라톤은 이제 기원전 4세기에서 5세기에서 4세기 사이에 산 인물, 철학자였죠. 근데 그 사람은 서양 유럽의 철학 전통에서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어서 20세기 철학자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었나 하면은, 유럽 수학의 전통은 플라톤의 말에 대한 일련의 각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플라톤이 할 얘기는 다 했고 그 다음에는 다 각주였다. 그러니까 플라톤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었죠. 그러면은 과학의 전통에서는 어떤가? 과학의 전통은 피타고라스의 말에 대한 일련의 각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무슨 멋있는 사람이 한 말이었으면 좋겠으면 이제 제가 하는 말인데요. 저도 이제 그거를 적어도 화이트헤드만큼은 정당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사람들이 피타고라스의 업적이라고 생각한 것들이 어떤 것이 아니라 5개만 꼽겠습니다. 첫째는 피타고라스의 정리.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의 정리. 그게 피타고라스의 업적으로 여겨졌는데, 제 생각으로는 수학적 발견, 수학적 정리 중에서 역사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면은 저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그럴 거예요.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가장 중요한 수학적 발견입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상당히 긍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긍지를 가져야만 돼요. 왜냐? 가장 중요한 수학적 결과를 누구나 다 알고 있거든요. 피타고라스의 업적을 몇 개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음악적 화음의 이론을 피타고라스가 처음 발견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 2개를 합쳤을 때 그게 화음이 되는가? 피타고라스 이론은 지금 현대식으로 표현하면은 일종의 주파수 이론이거든요. 요새는 우리가 소리를 들을 때 그게 주파수로 이루어졌고, 주파수들이 어떻게 어울릴 때 화음을 이룬다, 이런 물리적인 현상으로 분석하는데, 그 당시에 피타고라스는 화음과 유리수를 대응시켰다고 그래요. 무슨 유리수냐? 줄 2개의 길이의 비율을 대응시켰다고 그러거든요. 줄 길이가 2대 1일 때 들리는 높이의 차이가 정확히 한 옥타브가 된다. 혹은 3대 2일 때 5도 화음이 일어난다. 이런 발견을 근거로 굉장한 음악적 이론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 전통에서는 17세기 정도까지도 음악 이론의 창시자를 피타고라스로 생각했다고는 말들이 꽤 있어요. 상당히 재밌는데요. 또 피타고라스의 발견이 어떤 게 있나 하면은 정다면체를 발견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많이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려도 좋겠는데, 정다면체라는 게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딱이 5개밖에 없어요. 더는 없는데, 이것을 피타고라스가 처음 발견했다고 그리스 사람들은 믿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다각형은 잘 알잖아요.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이런 정다각형들이 평면에 있는 다각형들은 굉장히 이제 우리가 익숙한 모양들인데, 그런데 걔네들은 몇 개가 있죠? 계속 만들 수 있잖아요. 정오각형, 정육각형, 제가 이미 힌트를 드렸죠. 정이십각형, 정백각형, 전만각형, 얼마든지 정다각형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정다면체는 5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금방 막혀버린다는 거죠. 왜 그럴까? 좀 신기한 사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상당히 이상한 이야기로 들릴 텐데, 비율이라는 개념을 피타고라스가 처음 발견했다고 그래요. 아까 그 음악 이론, 화음 이론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은데요. 비율이라는 개념 자체를 피타고라스가 발견했다. 그러니까 어떤 양 2개가 있을 때 그 사이의 비율이 2대 3이다, 4대 5다, 6대 8이다 이런 거를 처음으로 피타고라스가 체계적으로 개념화했다.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표현하면은 유리수를 처음 발견했다고 해도 돼요. 유리수, 분수라는 거를 피타고라스가 처음 발견했다. 5번째, 제가 5개를 얘기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5번째 발견은 지구가 둥글다, 구라는 사실을 처음 피타고라스가 발견했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더 길게 설명을 안 하겠지만, 단지 이 5개만 나열을 해도 얼마나 근본적인 발견이 다 피타고라스한테 로부터 연유했는지 약간 짐작이 가겠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이미 꽤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것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정리라고 했으니까 뭔가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수께끼로 물어보죠. 그러니까 지금 녹화를 보시는 분은 잠깐 세워놓고 수수께끼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삼각형이 있는데 세 변의 길이가 5, 12, 13이면 어떻게 돼요? 세 변의 길이가 5cm, 12cm, 13cm면은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해볼 것도 없이 제가 해드릴 텐데, 세 변의 길이가 5, 12, 13이면은 직각삼각형이 돼요. 그런데 이 생각을 안 해보셨을지도 몰라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추론을 우리가 한 건가.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믿을 수 없는 종류의 불가사의한 추론이거든요. 왜냐? 삼각형이 직각이냐 아니라는 이 질문은 물건의 모양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눈으로 한 번도 안 보고 각도기를 한 번도 안 재고 계산만 해가지고 파악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그러니까 그게 과학의 발전 과정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발견이었어요. 모양에 대한 사고를 계산만 가지고 할 수 있다. 그게 얼마나 파급 효과가 컸느냐. 이제 이루 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이게 얼마나 어떻게 해서 과학 역사를 통해서 발전해 왔나는. 그런데 약간만 어떻게 보면 아주 현대 역사, 최근 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요새는 전부 다 컴퓨터 가지고 놀잖아요. 일도 하고 놀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뭐 인터넷 찾아보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컴퓨터에 보면은 별의별 그림들이 다 나타나죠. 그림 파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시각적인 파일, 사진, 그림, 기타 등등, 비디오. 저장하고 재현하기도 하지만은 그림을 가지고 처리해야지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예를 드리기보다는 비교적 고등한 작업을 하나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요새는 구글로 이미지 서치가 가능하거든요. 이런 종류의 그림을 찾아봐라, 이거 비슷한 그림을 찾아봐라 하면 컴퓨터가 찾아져요. 그거 어떻게 할까요? 컴퓨터는 아무것도 못 보는데 이상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짐작을 하겠지만은 무언가 계산을 통해서 모양을 파악해야만 된다. 그게 너무나 당연하죠. 컴퓨터 파일이라는 거는 수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림을 비교까지 한다는 거는 수 가지고 뭔가 계산해서 모양을 파악해야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알고리즘의 아주 원초적인 아이디어는 방금 말씀드린 피타고라스 정리에 들어있어요. 계산적인 기하, 계산을 이용한 모양의 파악, 이게 모든 게 피타고라스로부터 왔기 때문에 사실 다른 것 제가 말씀 안 드리는 것도 많은데 가령 이 계산을 통해서 모양을 파악할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의 일반 상대론도 거기로부터 왔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모양으로 묘사하지 않고도 우주의 기하학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됐거든요. 우주의 기하학이라는 말은 많이들 들었을 거예요. 근데 말을 들으면서도 그게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론을 전개하는지 알기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책 마지막 장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근본적인 아이디어는 기하를 전부 대수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모양을 다 잊어버리고 대수적으로만 전개를 해요. 우주의 모양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주의 모양은 보통 우리가 이런 물체의 모양을 생각할 때는 눈으로 볼 때는 밖에서 보기 때문에 가능해지잖아요. 모양에 대한 시각적인 직관이라는 거는. 그런데 우주는 우주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밖에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생각하는 기하학적으로 우주의 모양을 생각할 수 없거든요. 그 대신 대수적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피타고라스의 정리로부터 궁극적으로는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 컴퓨터 기하학, 우주의 모양 이런 모든 것들이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없었으면 불가능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그 정리가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수학적 사고는 일상적으로 궁금해할 만한 모든 의문을 정확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사물에 대한 이해를 점점 섬세하게 체계화하면은 저절로 수학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학에 대해 느끼는 어려움의 핵심이 아닐까요?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전통이 오랫동안 쌓여온 것이 바로 수학이니까요.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 제 나름대로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인물 피타고라스, 그리고 사실 제 생각으로 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개념을 몇 개 소개해드리면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